진실을 찾아 발로 뛰던 기자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 박정훈의 정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박정훈입니다. 초선 의원은 어리버리해. 정치부 기자. 의원과 달라. 송파구 갑은 나의 자부심. 매력 포인트. 외모 아닐까? 존경하는 분. 우리 아버지. 앞으로 가고 사랑받을 것. 송파갑은요, 강남 서초하고는 다른 곳이더라고요. 저도 송파에 와서 100일간 선거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무조건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은 아니었고요. 송파갑이란 지역이 너 와서 여기 무조건 되는데 아니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민심이 저희 국민의힘에게 차갑게 식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었고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좀 불리한 걸로 계속 나오는 조사가 많았었는데 진정성 있게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났고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생각보다는 많은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모님도 귀찮아했고 친척분들도 귀찮아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 본질을 알 때까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묻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기자가 되는데도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기자를 27년을 했어요. 정말 이제 기자로서는 오랜 기간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때니까 1998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궁암을 앓고 있는데 엄마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수술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아들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등산객에게 발견이 돼서 그 유서가 공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로도 제보가 왔는데 저희 데스크가 그 기사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중학생이 엄마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 유서를 써놓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썼던 유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어른이 썼던 거예요. 결국에는 거짓된 감동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됐고 저에게도 취재 경험상 아주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차별화된 콘텐츠예요. 우리 매체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늘 저한테 물어요. 내가 뭘 다르게 했을까? 그 다르게 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독자들, 시청자들이 우리 매체를 보고 우리 매체에 대한 충성도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워싱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폭설이 80cm가 넘게 내렸으니까 그냥 허리까지 묻히는 상황이에요. 묻힌 상태에서 움직임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스탠드업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박정훈이 하는 뉴스는 그래도 좀 달라. 한번 봐야지.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정치도 박정훈이 하니까 좀 다르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 선거를 치르셨고 그 뒤에 3번 낙선을 하셨어요. 3번 연속 선거를 치다 보니까 가족 모두가 어려웠죠. 근데 사실 원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시면 잘하실 수 있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가족 내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를 해보면 어떻겠냐.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스스로 보수의 어떤 도구가 돼야겠다 이런 다짐 그런 것들이 저를 결심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는 결국에는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정치가 과연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치인지 저희 국민의힘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수를 보는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야 간에 협치의 공간이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협치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의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지역에는 풍납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풍납동이 백제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유적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소중한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되는 어떤 의무, 국가적인 의무와 또 지역 주민들이 개발해서 좋은 여건에서 살아야 되는 권리,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하는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송파갑 지역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 드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금 있고요. 당선인 신분 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제 목표는요. 지역에서는 사랑받는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는 존중받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진 않았었는데 어떤 극단주의적인 이념들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해소하는 데 많이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야당 의원들의 말에도 많이 귀를 기울일 생각입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박정훈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고 국민에게 존중받는 정치인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박정훈. 서울시 송파구 10대의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어머나. 아이돌이라고 하면 요즘 배우들이잖아요. 요즘 가수들이죠. 이거 어떡하지? 사실 제일 눈에 띄는 아이돌은 장원영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아이돌 소속이에요? 아이브. 네, 요즘 아이돌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뉴진스 뭐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수습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